이번 미국과 러시아 간의 드론 충돌에 대하여 국제법 전문가 집단에서는 드론 충돌 분쟁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미국 드론이 러시아 항공기와 조우한 후 흑해에 추락을 하였습니다. 미국판 사건에 따르면 비무장 상태인 MQ-9 감시 드론이 국제 공역을 비행하던 중 두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드론에 연료를 뿌린 뒤 국제법을 위반해 충돌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 드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드론이 트랜스폰더가 꺼진 상태에서 러시아 국경 방향으로 비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러시아가 비행을 수상하게 생각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 드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작전을 위해 설정한 임시 경계를 위반하고 스스로 추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군사활동에 대해 과거에 허위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 전문가 집단은 러시아의 주장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국가 간 목적을 위해서라도 국제공역에서 항공기와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드론을 방해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을 한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87조에 따라 공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닌 수역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공해상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상공의 비행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또한 자유가 공해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1982년 체결돼 현재 러시아를 포함해 168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많은 조항을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 해군의 주요 핸드북은 모든 국가의 항공기는 다른 국가의 간섭 없이 국제 공역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미국의 상공 비행의 자유를 적절히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개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 권리에 직접 간섭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드론의 격추를 뻔뻔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미국 드론이 군사작전을 염탐했을지도 모른다는 러시아의 우려는 이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공역에서 상공비행의 자유에는 모니터링이 국제공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다른 국가 영토 내에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MQ-9을 사용하여 러시아 또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반도 내부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위한 경계를 설정할 자격이 있으며 미국은 그러한 경계를 무시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흑해 북서쪽 지역의 항행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배제 구역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중립 선박과 항공기를 분쟁 지역에서 멀리 보내는 것이 목적인 경우 그러한 구역을 합법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역은 선박이 실수로 공격받을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지중해의 해상 안전지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중립 선박과 항공기는 단순히 그러한 구역에 진입했다고 해서 합법적인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국 무인 항공기가 무력 공격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거나 무력 충돌 중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된 경우에만 미국 무인 항공기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미군 드론이 직접 전투에 가담해야 했고 MQ-9은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개정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한 국가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미국 정찰기를 방해하고 효과적으로 격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1년 중국 전투기가 중국 하이난 섬에서
7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하던 미국 신호정찰기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기는 하이난에 비상 착륙할 정도로 파손됐고 중국 전투기는 스스로 추락을 했으며 당시 미국은 정당한 배려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상 미국이 국제영공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정찰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선원 24명을 억류하며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그 이후로 중국은 국제영공에서 일상적인 감시를 하던 호주와 캐나다 항공기를 요격해 지금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사례와 최근의 흑해 사건 모두에서 미국은 국제영공 사용에 대해 일관되고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봅니다.